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 반도체 이주식 한미 반도체보다도 10배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를 이어받아서 K반도체 강세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세계 1위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5,400분이 넘는 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고요.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시장의 미래산업 총정리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로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들과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도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유, 그리고 현재 AI 산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들과 중국이 현재 미국에 엄청난 견제를 당하고 있죠. 미국이 대중국 수출 견제를 진행함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손실과 수혜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원래 컴퓨터 쪽에서는 GPU보다는 CPU가 잘 나가는데 지금 이 GPU에 대한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3일 2분기 매출이 13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로 18조 원을 넘겼죠. 월가의 시장 전망치가 원래 매출 전망치가 112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그 월가의 시장 전망치를 20억 달러나 초과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줍니다. 이 실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I 반도체인 A100과 H100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의 사업에서 엄청난 실적 성장이 나왔고요. 엔비디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매출과 함께 2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을 계속적으로 터뜨리면서 주가도 같이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2월에서 4월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번 매출액 가이던스를 107억에서 112억 달러로 제시합니다. 이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5월에서 7월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71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최소 50%에서 많게는 60%까지 그 매출 전망치를 올린 거죠. 그렇게까지 높게까지 원래 예상했던 수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 2분기 매출액이 그 아득히 뛰어넘었던 예상 매출액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분기 최대 매출액이 원래 82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 수치도 이번에 함께 뛰어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8월에서 10월 매출액이
126억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번보다는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전망을 160억 달러를 제시합니다. 즉 이번에 나왔던 실적보다 2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만큼 엔비디아가 현재 실적도 그렇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은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의 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앞지르면서 수요가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AI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보다 공급을 2배 늘려도 그 수요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제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아니라 반도체, 파운드리, 첨단 칩 그리고 패키징에 대한 생산 여력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나 아니면은 TSMC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AI 훈련 그리고 추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로 데이터 센터의 GPU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년까지는 최소한 시장의 반도체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아니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현재 대중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문제되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타격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 중에서 20%에서 25%를 중국 매출액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여기에 따른 타격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타격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과 같은 규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타격을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당장 올해와 내년까지만 봤을 때는 중국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엄청나게 쌓였고요. 이미 수십 조치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의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에게 적자나 혹은 손실로 다가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의 매출액이 인텔과 AMD의 데이터 센터 CPU 매출액을 역사상 처음으로 앞지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 격차가 워낙 컸는데 GPU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조만간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에서 혹은 이 CP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다른 부품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모든 컴퓨팅 시대는 규모에서 이전 컴퓨팅 시대의 10배입니다. 즉 지금 컴퓨팅 시대의 10배의 수준이 앞으로 다가올 컴퓨팅 시대라는 거고요. 그 컴퓨팅 시대의 핵심이 GPU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성장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생태계가 각 컴퓨팅 시대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80%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 컴퓨팅 시대에서 창출되는 가치 80%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누가 있냐? 장기적으로 데이터 센터 GPU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분명히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만 본다고 했을 때 조금 GPU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GPU를 늘려야겠죠. 엔비디아도 개당 5천만 원짜리
고성능 AI 칩 생산을 4배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생산을 현재의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AI 칩 중에 하나인 H100을 생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H100의 생산 목표는 한 50만 대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50만 대에서 200만 대로 짧게는 3배, 많게는 4배까지 생산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게 H100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4만 달러예요. 5천만 원 정도거든요. 올해 50만 개를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25조입니다. 내년은 몇 조겠어요? 50조, 70조, 100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2분기에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이 18조 가까이가 나왔는데 만약에 내년까지 이 GPU에 대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AI에 대한 수요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현상이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시작을 했을 뿐이고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국내 혹은 전 세계적으로 AI와 관련된 일정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커다란 이슈가 남아 있냐? 커다란 이슈가 남아 있다면은 국내 반도체 산업까지 그 호재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네이버죠. 네이버가 AI를 위한 하이퍼클로버 X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를 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이 매년 10배씩 바뀌는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점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구글이 글로벌 시장의 86%, 사실상 90%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챗 GPT를 연동해서 이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다른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글을 씁니다. 근데 반면 한국에서는 30%의 점유율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네이버의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21년도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의 매개 변수가 2040억 개입니다. 챗 GPT 1750개보다 더 이 매개 변수가 많고요. 주요 모델들보다 낮은 훈련 비용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래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 튜링 LNG, 구글의 팜, 딥마인드의 친칠라, 오픈 AI의 GPT-3, 구글의 미나 등등등을 봤을 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원래 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이 가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다음에 이번에 출시되는 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대 언어 및 멀티모달 훈련에 대한 비용을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다른 기업들의 이 훈련 비용보다는 압도적으로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고요.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어때요? 세계적으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 사이트, 포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방면으로 이 학습을 시켜야 돼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뿐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사내 보안에 대한 이슈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챗 GPT 사용을 대신해서 삼성 SDS와 협업을 통해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죠. 삼성 SDS가 개발 중인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면은 내달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삼성이 개발한 생성형 AI가 서비스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내달 12일에 열리는 리얼 서밋 2023에서 고객과 미디어에 공개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AI 성과가 하나둘씩 나옴에 따라서 산업 성장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관련된 AI 이슈들이 줄줄줄 나올 거고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일정이 나왔는데 아니 엔비디아 혼자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냐? 결국 하나의 산업을 대표하는 것은 그 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냐? 맞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 어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1위 기업인 애플도 결국에는 AI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폭스콘입니다. 폭스콘 산업 인터넷에 AI 서버 독점 공급 계약을 발주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이 가능한 AI 서버가 필수입니다. 즉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A나 M 시리즈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대성능비를 자랑하는 반도체 칩을 필두로 AI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AI 산업에 대해서 애플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었죠. AI 기술로 따지면은 14위 정도 했었고요. 이 음성 AI 비서인 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을 애플에 묶어두는데 락인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의 예상 이상에 대한 성장과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AI 산업이라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요. AI 반도체 장비라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태성입니다. 이 태성이 뭐 하는 종목이냐? 바로 PCB,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 폭스콘에 PCB를 담당하는 자회사 ZD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ZDT에 대한 핵심 공급사가 바로 태성이고요. 이 ZDT 같은 경우에는 태성 설비를 이용해서 PCB를 생산한 다음에 폭스콘이랑 애플에다가 그 물량을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점유율은 국내에서는 태성이 한 90% 잡고 있고요.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입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을 꽉 잡고 있지만 사실 해외 매출이 70%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고요.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은 수율이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90%에서 96% 가까이 육박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의 관심으로 인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 반도체에 대한 것들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 밖에도 앞으로 시장에서 무조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2차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총정리집 이거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바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거와 같은 흐름으로 나옵니다. 해당 설치 버튼 통해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설치를 하실 때 또 개인정보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김용민의 주식 급등 시그널은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적지 않고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들은 뭐뭐 있냐? 바로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를 먼저 클릭해 보시면은 두 번째 공지 사항에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죠. 해당 파일을 클릭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은
밑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단기 급등주 콘텐츠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내가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장정급등 뉴스 장 시작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급등주 분석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상승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